박철수라는 노인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양옥집에 산다. 구로공단에서 재봉틀을 잡던 시절부터 시작해 섬유공장을 일으켜 세웠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박 회장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그냥 동네 어르신 정도로만 안다. 오늘도 그는 옷장 가득 걸린 맞춤 양복 대신 해져서 색이 바랜 회색 점퍼와 낡은 면바지를 골라 입었다. 차고에는 수십억짜리 롤스로이스와 벤츠가 있지만 박철수가 집 얻은 열쇠는 구석에 먼지 쌓인 빨간 마티즈였다. 가까운 데 나가는데 이면 되지. 그가 차에 오르기 전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하늘저축은행 이자 입금 완료. 앱을 열자 잔액이 뜬다. 예금 합계 2,247억 원. 20년 전 친구가 시작한 저축은행에 넣기 시작한 돈이 어느새 이만큼 불어있었다. 친구도 친구의 아들도 세월 속에 자기 길을 찾아 떠나고 지금은 그저 이자가 착실하게 들어오는 오래된 거래처일 뿐이었다. 1. 주차장에서 시작된 모욕. 오늘 목적지는 오래전부터 단골이던 LP 레코드 가게였다. 늘 차를 대던 공영 주차장이 공사 중이라 그는 골목을 몇 바퀴 돌다 우연히 하늘저축은행 간판이 붙은 건물 옆 주차장 입구를 발견했다. 마티즈가 들어가려는 순간 관리인이 팔을 번쩍 치켜들었다. 어디 주차하시려고요? 옆 가게 좀 들렀다가 은행 업무 좀 보려고 합니다. 관리인은 마티즈와 노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긴 은행 VIP 주차장입니다. 벤츠, BMW 같은 고급차 대는 자리예요. 경차는 저쪽 구석으로 가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안 하시면 주차권도 안 나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가까운 데 대면 안 되겠어? 노인의 부탁에도 관리인은 코웃음을 쳤다. 다들 핑계는 있어요. 주차만 공짜로 하려는 분이 워낙 많아서요. 진짜 VIP 고객들은 저쪽에 대십니다. 그때 막 들어온 흰색 벤츠에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면서 박철수에게는 고개조차 돌려보지 않는 태도였다. 박철수는 말없이 마티즈를 구석 자리에 대고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창구 앞에서 터진 비웃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바로 옆 창구에서 젊은 남성. 고객을 향해 환하게 웃는 여직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치 광고 속 장면 같았다. 그러나 곧 그의 번호가 불렸고 다른 창구에 앉아있던 여직원 송미래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업무시죠?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은행 업무 봐야 준다길래. 이 말에 송미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낡은 점퍼, 다른 운동화, 깊게 팬 주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더니 씁쓸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주차권은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시는 손님께만 드려요. 100만원 이상이요. 목소리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출금 좀 하고 그중 100만원은 1년짜리 예금에 넣지요. 송미래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출금이요? 겨우 주차권 때문에요? 통장 있으세요? 휴대폰의 앱으로만 봅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려는 순간 배터리가 나가 화면이 꺼졌다. 신분증으로도 되지 않고? 될 수는 있죠. 근데 정말 100만원 있으세요? 옆 창구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 최동수가 끼어들었다. 미래씨, 그 할아버지가 100만원 있으면 제가 지점장이에요. 두 사람의 농담에 주변 직원들까지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다. 박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0만원 말고 2천억 인출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창고 안에서 폭소가 터졌다. 2천원이 아니라요? 할아버지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2천억 있으면 제가 은행장입니다.
진짜로 농담거리가 되어버린 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난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오. 결국 직원들은 마지못해 신분증을 스캔하고 계좌를 조회했다. 그리고 모니터에 숫자가 뜨는 순간 웃음소리는 통째로 사라졌다. 예금 잔액 2247,000. 송미래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고 최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다. 지점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3. 전설의 VIP와 무너지는 지점. 사무실에서 나오던 지점장 장민석은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본점에서도 몇 번이나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강조하던 최대 예금주, 20년째 거래 중인 박철수 회장의 이름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소. 지점장은 로비 한복판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께 우리 지점이 돌이킬 수 없는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들었습니다. 이제 제 돈을 어떻게 할지 얘기할 차례겠지요. 박철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금 전액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주시오. 오늘부터 가능한 만큼.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 금액이 빠져나가면 지점 운영 자체가 잠시 제 사무실에서만 말씀을. 둘은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박철수의 결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손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시오. 그날 오후 2천억 인출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불안해진 고객들이 줄줄이 창구로 몰려와 예금을 찾기 시작했고 사실상 작은 뱅크런이 일어났다. 며칠 뒤 본점에서는 해당 지점 폐쇄와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 송미래와 최동수는 대기 발령 후 연수원으로 발령 통보를 받았고 거칠게 손짓하던 주차장 관리인과의 계약도 해지됐다. 4. 남은 사람들 다른 자리에서의 하루.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박철수는 뉴스에서 하늘저축은행 서부지점 폐쇄 소식을 보며 TV를 껐다. 속은 시원한데 좀 과했나. 그도 사람이었다. 화가 가라앉고 나자 그곳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들까지 길거리로 내몰린 건 아닌지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며칠 후 레코드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을 때였다. 주문하시겠어요? 앞치마를 두른 서빙 아르바이트생이 메뉴판을 건넸다. 박철수는 익숙한 얼굴에 눈을 의심했다. 송미래였다. 미래 역시 그를 알아보고 손에 들고 있던 주문지를 떨어뜨렸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 얼어붙은 표정. 그는 조용히 떡볶이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물컵을 내밀면서 미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박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살다 보면 사람 누구나 실수는 하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철수는 오래 비어있는 옛 하늘저축은행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1층에는 금매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차라리 내가 사버릴까. 오, 건물을 산 노인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다. 얼마 후 그는 중개사무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온 가격 110억 전액 현금.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은 박철수였다. 1층에는 새로운 저축은행을 들이도록 하지요. 대신 조건 하나, 주차장은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차종 상관없이 은행 이용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철수의 말에 새로 들어올 저축은행장 정우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VIP니 뭐니 하면서 차별할 일은 없겠군요.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지점 직원 뽑으실 때 제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만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저축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친구입니다. 실력은 본인이 증명해야겠지만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이면 면접 자리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분식집을 찾았다. 송미래 씨 요즘 구직은 하고 있어? 네, 일단 대출이자도 내야 해서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만 다음 은행 공채 준비 중이에요. 마침 새로 들어오는 저축은행이 있어. 예전에 있던 그 자리. 내가 면접 기회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도전해보겠어? 미래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회장님께 그렇게 무례했는데 그날 일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잖소.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미래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만나든 똑같이 대할게요. 며칠 후 박철수는 최동수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갔다. 동수 씨, 요즘 몸은 어떠신가? 그날 죄송했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다. 내 운전기사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생각 있나? 열심히 하면 새 은행 경력직 뽑을 때 추천해 줄 수도 있지. 동수는 그 자리에서 울컥 눈물을 흘렸다.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주차장 관리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다른 빌딩 경비로 일하며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새 저축은행에서 청원경찰을 뽑는다던데 관심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추천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조건은 하나요. 경차든 트럭이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 그 약속만 지킨다면 충분합니다. 6. 변한 사람들, 변한 은행. 몇 달 뒤 새 저축은행 지점이 문을 열었다. 주차장에는 무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차든 고급 세단이든 터치 한 번이면 똑같이 입출차가 됐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머니에게 청원경찰이 공손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천천히 들어가세요. 무거운 짐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창구 안쪽에서는 송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도움 드릴까요?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 동네 아주머니, 정장을 입은 직장인 누구에게나 같은 톤과 같은 미소였다. 옆 창구의 최동수 역시 차분한 태도로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서류를 챙겼다. 점심 무렵 박철수는 벤츠 대신 마티즈를 타고 지점 앞에 섰다. 청원 경찰이 그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서자 미래와 동수가 동시에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철수는 짧게 웃었다. 주차권 하나랑 내 계좌에서 100만 원만 빼서 1년 예금 하나 넣어주시오. 요즘 주차권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라서 말이야.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동시에 대답했다. 네, 회장님. 지점을 나와 마티즈에 오른 박철수는 느리게 출발했다. 백미러에 비치는 건물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저축은행.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 나도 저 사람들도 이번에 제대로 배웠지. 그리고 사람은 마음먹으면 정말 변할 수 있어.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박철수는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맑게 갠 하늘 아래로 차를 몰았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